자, 유방 초음파를 했는데 3일 선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기본적인 분들은 이제 초음파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보통 양성이 되면은 이제 처방이 없고 한 뭐 처방을 뭐 하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보통 대부분은 제가 여쭤보면은 그냥 저 뭐 6개월 있다 와라, 3개월 있다 와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악성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하고 양성이면 또 같은 얘기를 듣고 추적 검사를 뭐 그 후에 하게 되고 만약 악성이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검진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결절이 생기는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해줄 얘기가 없고 환자도 혹은 커지는데 매년 지켜보기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하다가 이제 요오드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그 혹을 일으키는 독소들을 빼내는지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방금 전 강의에 그 성의학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하는 강의를 잘 들으시면 그 부분도 되게 많이 교정이 됩니다. 임신도 잘 되고요. 왜냐면 임신을 안 되게 하고 하는 그 어떤 그 성감을 떨어뜨리는 게 그 환경 독소에 의한 에스트로겐 누세증, 그게 남성의 그 정력 감소, 정자수 감소, 여성의 이제 불임의 원인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요오드를 현재 우리가 아는 그 추천 용량은 RDA라는 거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만을 위해서 필요한 용량이 이제 150 마이크롬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에 이제 100배 정도의 용량, 그러니까 한 5mg이죠. 그걸 먹으면 델타 요오드락톤이라는 항암 물질이 생겨서 이게 이제 각종 항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 보고 야 이게 정말인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이제 결핍이 있는 분들 또 심한 병증이 있는 분들에게 한번 임상을 지난 4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오드의 최상한 용량은 3m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갑상선에만 국한된 것이고요. 3mg은 갑상선 결절 줄이는 게 아니라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용량입니다. 근데 우리 몸의 요오드 장기는 갑상선뿐만이 아니라 유방, 자궁, 난소, 뭐 남자들은 전립선, 고환, 그다음에 피부도 거대한 분비선이고 분비하는 모든 장기들이 요오드의 장기고요. 요오드가 부족할 경우에 이 장기들이 분비를 못하게 됩니다. 또 체온도 안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환자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갑상선 좀 혹이 있는데 요오드를 먹어도 됩니까? 요오드를 안 먹으면 혹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뭐가 뭔지 몰라서 공부하고 임상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델타 요오드락톤이라는 것은 이 세포 자연사와 증식에 매우 중요한 제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암 성분인데 한번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논문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고 이게 이제 1990년대 노벨 화학상을 받은 연구에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편하게 보세요. 이것도 혹을 줄이는 데 연관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뭔가 향기를 이렇게 수건에 뿌려서 흔드니까 사람들이 오 하고 쓰러집니다. 이게 이제 향기인데 향기 어떤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 우리가 향기를 만드는
그 식물에서 추출한 그 아로마 오일도 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감 증폭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제가 열심히 요오드로 다른 그 해독 치료하면서 혹을 줄이는 치료를 하다가 어떤 그 아로마로 발안을 하는 보건학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전혀 의사가 아닌데도 저한테 사진을 막 보여드리는 거예요. 작은 근종이 주는 거, 뭐 유방혹이 주는 걸 막 보여드려서 도대체 저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초음파만 하고 보내니까 전부 다 피부샵으로 가서 거기서 아로마랑 발안 가지고 히팅시켜서 혹을 막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또 막 찾아봤죠. 그래서 막 그 따라가서 그 제가 한번 그 임상대회 같은 데도 가서 보고 하니까 놀라운 임상들이 많이 있었고, 이게 1982년도에 이제 나온 데이터인데,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죽었을 때 지방세포를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스티렌이라는 거는 이제 스티렌, 뭐 다이클로로벤젠, 자일렌 이런 것들이 유기용매입니다. 기름때죠, 기름때. 기름으로 된 독소. 우리가 아는 중금속이랑은 다른 건데 이런 것들이 100%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 98%, 96%. 클로로벤젠, 벤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소독차가 지나가면 뭔지도 모르고 연기 속에서 막 따라가고 좋아하고 부딪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검사를 안 해도 몸에 이런 독소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 있으니까. 북극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북극에 곰들의 지방세포를 뽑아도 이런 독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기름은 뭘로 빼죠? 기름은 기름으로 빼야 됩니다. 기름을 기름으로 빼야 돼요. 그 제노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성감을 떨어뜨리고 불임을 일으키고 고환암, 전립선암, PMS, 자궁난소 유방질환, 에스트로겐 우세증, 갑상선 저하 증상, 애들 ADHD나 성조숙증, 학습장애 등을 일으키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현재 증가하는 병들이 다 이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자가 면역 질환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 저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으로서 가장 환자가 왜 이 시대가 질병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변화하는 질병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쳐보시면 이게 레몬을 즙을 짜서 플라스틱에다가 떨어뜨리면 구멍이 뻥 하고 뚫립니다. 이거를 우리는 먹으면 배가 뚫리진 않죠. 이게 기름을 뚫게 됩니다. 기름을. 그러니까 몸에 있는 이제 그 환경 유기용매들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레몬, 자몽, 오렌지, 뭐 레몬그라스, 사이프러스, 오레가노 이런 거를 플라스틱을 사다가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에게 먹이고 또 피부로 경피로 흡수를 시키면 몸에 있는 환경 독소가 빠져나가면 그때야 그 사람이 정상 체온을 찾아서 대사도 올라가고 제대로 된 그 수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몸에 이제 여러 가지 혹들을 일으키는 독소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다 이런 걸 사다 놓고 열심히 환자를 아로마를 바르고 굽기 시작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오랫동안 평생 아로마를 연구한 의사랑도 만나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이제 한국에 오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한번 식사 한번 하자.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은 한국에서만 나오는 편백, 전나무, 유자 이런 아로마를 향기를 맡게 해드리고 유자 같은 경우는 그 시트러스 계열의 어떤 그 오일 중에서 가장 항암 효과가 큰데 이분이 처음 유자 향기를 맡고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런 거를 좀 전 세계에 좀 알려달라. 좋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로마로 치료를 하고 아까 그 선생님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닌데 여기 이제 어떻게 대표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로마 테라피 기초에서 치료까지라는 책도 내게 되고 얼마 전에 부족한 게 많지만 혹을 줄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취재도 와서 방송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슈퍼미네랄 요오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을 담아놓은 건데 일반 사람들을 읽을 수 있게 쉽게 썼는데 여기를 보시면 요오드에 대한 이해와 그동안의 어떤 그 오해가 많이 좀 풀릴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따가 한 10시쯤에 제가 여기 기능학 검사하는 SQL 부스가 있는데 거기 좀 교보문고에서 나와서 그 책을 구매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방에 결절이 있는 분들은 갑상선에 결절이 많아요. 똑같은 분비선이기 때문에 유방에 결절이 있는 사람은 갑상선에 결절이 있고 자궁에도 질환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니까 식도염도 있고 뭐 속도 아프고 제가 한번 봤어요. 이제 초음파 그러니까 제가 치료하는 걸 한번 적어봤어요. 저번에 이제 제가 여기 산부인과 강의를 왔더니 그 기억나는 강의가 그 두 선생님께서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하고 이런 강의를 해주시는데 참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가 혹이 있는 사람이 오면 24시간 요오드 불원 불소 검사를 하는데 초음파랑 같이 묶어서 이제 검사를 하면 한 16만 원 정도 나오고 소변 유기산 검사를 독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저렴한 건 15만 원, 비싼 건 26만 원 되는데 한 15만 원을 하고 에스트로넥스 프로파일이라는 성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면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검사비가 6만 원과 61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환자들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면 검사를 잘 받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이제 요오드가 90 이상 정상에 43 이렇게 떨어져 있고 환경 독소 브롬은 정상의 3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환경 독소가 많으면 요오드가 작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환경 독소를 같이 빼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검사를 해보면 유방 혹도 줄고 갑상선 혹도 줄고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지금 녹십자 부시도 와 있는데 유기산 검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장 안에 세균이랑 진균 증식이 굉장히 많고 그 장 안에 있는 장벽이 그래서 투과도가 증가하면서 그 장벽을 타고 음식으로 들어간 독소가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에서 계속 쌓여서 배출되지 않아서 이 해독 지표가 다 빨갛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몸에 암모니아도 차 있고 몸에 그 독소가 꽉 차 있는데요. 이거를 같이 교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오드 치료를 하면서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해서 더 정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곰팡이균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호르몬 기관 결절이 있는 사람을 이 장과 해독 치료를 해주면 흔하게 발견되고 또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치료했냐면은 요오드를 하루에 2알씩 쓰다가 또 올려서 4알로 쓰고 한 50mg 썼죠. 장에 있는 안 좋은 균들을 없앴죠. 그 다음에 이제 해독을 할 수 있는 MSM이나 여러 가지 아까 유기용매를 녹일 수 있는 레몬 오일이나 영양소하고 발한 해독 치료를 하고 이 바르는 이제 요오드를 발라주고 그런 식으로 치료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드렸고 제가 그래가지고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나 계산해 보니까 한 달 치료 비용이 1개월 치료 비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4번 왔고 한 3개월 했고 그다음에 영양제도 드시고 검사했더니 거의 그냥 일반 초음파하는 게 한 6만 원이면 검사 치료비가 한 1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환자를 또 데리고 옵니다. 거길 가봐라. 그러면 이제 그러죠. 데리고 왔는데 거기 왜 가냐고. 일단 와봐. 그래서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환자들이 되게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갑상선 유방 이런데 혹을 줄이는 요오드의 효과가 많이 나와 있고 외국에서는 섬유선종은 수술하지 않고 요오드를 치료한다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오드 결핍은 요오드 장기, 분비선 결절이 있는 분한테 동시에 자주 발견이 되고요. 고용량 요오드는 이런 결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장간 해독 문제를 해결시켜주면은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능학 검사를 하고 해독을 하고 처방을 하는 거는 간단치는 않습니다. 공부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임상도 해봐야 되고 검사 내기가 손이 안 나가도 검사도 해봐야 되고 하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은 환자를 조금 더 근본적 원인을 잡아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만족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안심이다. 원인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혹과 통증이 줄고 있어서 다행이다. 활력도 생기고 피부도 좋아진다. 그리고 지인을 소개하고 그리고 의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 결절이 많은 분들은 물어보면 자궁 적출 과가력도 많습니다. 같은 계통의 분비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방 통증도 많고 초음파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불규칙한 변연의 유방 혹인데 암이 아닌 경우에는 요오드 치료만 단독으로 한 경우에도 완전히 다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런 논문들이 많고요. 요오드 역사, 제 책에서 발췌한 건데 고대 요오드 역사를 보면 기원전 15,000년 칠레에서 갑상선 비대 해조를 사용했다. 기원전 2,700년 중국에서 펜차오라는 약초 책에서 갑상선 비대 종양에 또 결핵에 요오드를 사용했다. 기원전 1500년 이집트에서 파피루스에서 유방암의 해초를 사용했다. 그리스에 우리가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도 갑상선종의 해초를 사용했다. 중국에서도 갑상선 비대 해초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에서 방 고고가 동생한테 매독 치료 요오드를 쓰라고 전해주고 프랑스 의사는 1840년도에 유방암과 난소 질환에 요오드로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해서 임상사를 보고했고 1899년에는 머크 매뉴얼에도 종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약재로 요오드를 기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약회사의 어떤 발전과 함께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요오드는 특허도 없고 항암제가 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킬레이션 주사도 효과가 있지만 그게 알려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억압과 난관이 많이 있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이오드 포비아, 막연한 요오드 공포증이 없었고 용량 측정도 쉽지 않았고 그런 시절에 부작용이 많았다면 치료제는 널리 쓰이지 않았을 것이고 주목할 만한 것은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전 시대에 걸쳐서 교류하기 힘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오드는 이 현대화가 되기 전에 전 세계의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감염과 종양과 여러 가지에. 그래서 외국에는 이걸 다시 이제 붐을 일으키고 연구하던 학자와 또 깨어있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치료를 하고 먹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에는 그 투명한 요오드도 있어요. 대상포진도 잘 낫고 지루성 피부염, 무좀, 어떤 균 감염에도 효과가 있고 손세정, 각종 혹에도 직접 바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를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방사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슬슬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사태를. 오염수가 매일 300톤씩 바다로 방출된다 그러는데 일본이 300톤 방출된다고 얘기하면 한 곱하기 2 하시면 맞을 겁니다. 근데 체르노빌 원전은 콘크리트로 봉쇄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국가에서 영웅 칭호를 받으면서 원전을 몸으로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무덤에 묻히고 그래서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나와서 2차 콘크리트를 채우는 그 계획이 있고요. 300년까지 그 주변 60km 반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장벽을 설치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일본의 국민 MC인데 후쿠시마에서 난 농산물을 먹고 백혈병에 걸려서 좀 이슈가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체르노빌 때 우크라이나 쪽에서 방사능이 터졌는데 옆에 있는 벨라루스에서 갑상선암이 70배가 증가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람이 편서풍이 붑니다. 편서풍. 그래서 바람이 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를 불어왔어요. 그래서 벨라루스가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았는데, 벨라루스 연구를 보면 방사능비가 내리고 나서 5년 후부터 암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부터.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고 5년이 되는 게 내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20년, 30년까지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 책에서 말치한 건데, 우리나라가 그 편서풍 때문에 일본에서 발병한 그런 그 방사능이 우리나라 오지 않고 태평양 쪽으로 간 거는 천운입니다. 천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쿠로시오 해류와 쿠릴 해류가 바다로 누출되는 방사능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한 건데요. 이거는 하늘이 도운 거고, 이거는 1원전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제가 중간에 빨간 걸로 표시한 게 5년 후인데 그 밑에는 10년, 30년 이렇게 돼 있죠. 30년 후면은 인도양까지 다 방사능이 퍼지고 10년 후면 태평양이 다 오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방사능이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미국 국가에서 1,400만 명분의 요오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요오드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물질을 보면 후쿠시마에서 터진 원전이 있는데 색깔이 없는 부위는 거의 남쪽만 있죠. 우리나라의 면적이 3.8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원전 밀집도가 제일 높은 나라, 원전이 제일 많은 나라가 5개가 있습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러시아, 우리나라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5위 안에 드는 나라 중에서 사고가 안 난 나라는 프랑스랑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밀집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서 우리나라는 만약 사고가 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전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병이 왜 늘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병이 걸리고 그거를 치료하는데 급급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 치료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 가시는 분이나 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요오드를 먹어서 포화돼서 요오드가 결핍이 있으면 방사능 요오드가 흡수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자 어린아이는 흡수력이 20-30배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그 강의했을 때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갑상선 항진증과 요오드에 대한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갑상선 항진 T3 중독증의 빈도는 미국의 요오드 결핍증에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오드가 결핍이 되면 갑상선 항진증이 더 잘한다. 그 다음에 요오드 용액은 고이터도 치료하지만 때때로 그레이브즈를 치료할 때 사용됐다. 만성적인 요오드의 과다 섭취가 갑상선 항진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4년간에 제가 요오드 임상을 했고, 한 달에 요오드 영양제를 100통에서 200통 정도를 쓰는데 10%는 한 알 처방을 하고, 60%는 2알 처방하고, 30%는 3알에서 4발을 처방하고, 요오드 타블렛이 생기기 전에는 루골 용액을 하루에 거의 25에서 50mg씩 루틴으로 처방했습니다. 처방으로 항진증 온 사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논문이라는 게 다 물론 논문 외에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지만, 사실 제가 한 임상과 그 다음에 저희 만성피로학회 한 100여 분 되는 선생님들이 했던 임상, 그리고 서로 교류했던 그런 거 자체가 큰 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항진증은 검사를 해봐서 결핍이 심한 항진증은 한 알 정도로 처방을 하시면 됩니다. 항진증은 요오드가 과대해서 오는 병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오드 과다로 오는 병이라면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다 항진증이 와야 되고, 오히려 항진이 되면 요오드 소비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결핍이 많아집니다. 요오드가 항진이든 저하든 유방자궁 등 다른 요오드 장기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질환이 많았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은 요오드가 결핍이 됐을 때 항진도 오고 저하도 올 수 있다는 얘기고, 다른 장기에 질환이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레이브즈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아요다이드, 아요다인,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 유통되는 이런 제품들이 자가면역을 감소시킵니다. 요오드 클리닉을 세팅하는데 몇 가지 설문과 검사와 영양제와 바른 요오드와 바른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심화 때 얘기하겠습니다. 설문을 해볼 수 있는데, 설문을 해보시면 그 사람의 검사를 안 해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설문은 임상을 하면서 공통적인 거를 이제 적어놓은 거고요. 요오드 기능학 연구소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요오드 검사는 SQL과 녹십자 랩셀 두 군데서 하는데, 검사 방법이 ISE가 있고 ICP-MS가 있습니다. 이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시행되고 논문이 나온 건 ISE 방법이고요. ICP-MS가 더 정확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임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잘 따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핍 정도를 갖다가 보려고 그랬을 때 ISE 방법이 선생님이 검사하시기 좀 편할 수 있고요. ICP-MS 방법은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일반 환자, 갑상선 환자는 한 알에서 두 알 정도, 12.5에서 한 25 정도를 처방하고, 중증절제나 암 환자는 4알에서 6알 정도 처방합니다. 외국에선 더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요오드를, 영양제를 수입을 하니까 비싸서 한국에서 만들 수가 없냐,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보통 요오드랑 아연, 셀레늄이 갑상선 대사를 좋게 하고 코팩터인데, 합하니까 가격이 한 달 먹는데 요거만 줘도 다른 거 줄 것도 많은데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가서 이걸 합해서 만들어 줄 수 없냐, 그래서 합해서 만들어서 지금 유통이 됩니다. 여기 보면 남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심학습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성 클리닉에도 어떻게 보면 연관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검사해 보면 요오드가 정상인데 불온만 높은 환자를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빨간 약을 쓰면 갑상선 질환제를 쓰면 안 돼라고 돼 있는데,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제가 이걸 만드는데 이제 조금 자문을 해드렸었는데, 요오드가 0.1%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흡수율이 12%입니다. 근데 보통 씻고 옷에 쓸리고 그러면 한 8시간도 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으로 먹는 거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는데, 저런 뉴스들이 돌면서 요오드 포비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로 발환하는 거는 이따 심화학습 때 얘기하고요. 시장 용량, 유지 용량, 테이퍼링, 임상 사례, 주의 근기증 이런 거는 심학 때 얘기할 거고,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올해 이제 12월 27일 날 만성피로학회 9기 입회 강좌가 4주간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은 좀 더 자세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